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십니다. 더욱이나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는 그 외적인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청약 당첨이 너무나 어렵다, 또는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청약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하늘의 별 따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많은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서는 청약은 당첨될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을 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청약 당첨이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청약 당첨이 어려운 이유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청약 경쟁률이 너무나 높다, 이제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 채널을 보면서 열심히 청약을 통해서 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의 당첨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청약만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청약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원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기 때문에 청약을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언론기사나 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이 어렵다, 이제 청약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한번 팩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제 생각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청약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약의 그 주요 단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주요 분양단지를 9곳을 볼 겁니다. 청약 경쟁률. 이미 청약 경쟁률이 나온 곳도 있고, 지금 청약이 진행되면서 당첨자 발표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9곳을 볼 건데, 청약 경쟁률이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최근의 사례입니다. 1월과 2월의 청약 경쟁률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경쟁률부터 보고 이제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첨제 물량은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청약 경쟁률을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다 다루었던 분양 물량입니다. 인천에서 분양을 했던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8.92대 1이었습니다. 8.92대 1. 최저점 같은 경우에 25점이었고 최고점은 71점이었어요. 물론 타입에 따라서 이 최저점과 최고점은 틀려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최저점 커트라인은 25점이기 때문에 25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청약 시장이 이제는 뭐 당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대1, 9대1 정도의 경쟁률이 정말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800대1, 8000대1이 아닌 8대1, 9대1 정도가? 최저점 70점, 65점이 아니라 25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면은 세종 같은 경우에, 세종 리첸시아 파멸리에 같은 경우에는 216대 1이었습니다. 216대 1. 여기에 주안점을 둔다면 200대 1에 넘는 그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내가 당첨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팩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그리고 누구나가 원하는 아파트들, 강남의 아파트들, 서울의 핵심 역세권의 아파트들, 초역세권이 될 아파트들, 그런 평균 가점이 65점을 넘어야 하는 누구나가 원하는 최고의 아파트들을 청약 신청했을 때는 수백 대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당첨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핵심적인 물량, 이제 그러한 물량들도 살펴볼 겁니다. 볼 건데, 그러한 물량들이, 핵심적인 물량들이, 그게 그 평균치가 돼가지고, 그 평균치가 핵심적인 물량이 돼가지고 65점의 가점을 넘어야지 당첨될 수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청약에 기준점을 두면 안 되겠죠. 지금 1, 2월에 있었던 물량 또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의정부에 제가 다 다루었던 물량이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여서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이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었죠. 23.14대 1이었어요. 23대 1 정도. 이 경쟁률이 여러분 봤을 때 어떠십니까? 뭐 한 평생 동안 청약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으세요? 23대 1 정도가? 많은 분들은 핵심적인 입지에 좋은 아파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백 대 1의 프리미엄이 5억, 10억 그렇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들, 핵심적인 아파트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곳만 넣는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아파트들. 그런 곳에 한번 청약 신청을 하면은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5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런 아파트의 경쟁률은 당연히 높겠죠. 수백 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도 로또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기도 23대 1이에요. 물론 최저점 같은 경우에 여기는 그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였기 때문에 54점이면 그래도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40점대에서 50점대 정도면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가점대예요.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 미혼 가구 같은 경우에는 힘든 가점이라고 하지만은 이 50점, 40점대 이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최고점은 7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했던 이편한 세상 영종 국제도시 센텀 베뉴 같은 경우에는 7대 1이었어요. 7대 1. 최저점은 29점이었습니다. 29점. 29점. 이 점수가 여러분 뭐 한평생을 무주택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입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핵심적인 아파트의 물량을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좋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살 집 한 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가 중요하지만 그런 입지가 좋은 핵심적인 아파트의 고가점대의 통장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과천에 했던 그런 분양 물량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균 5위 안에 역대급 5대의 그 경쟁률을 보인 그런 물량이었다는 거예요. 당첨이 되면 많은 수익 프리미엄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언론 기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핵심적인 물량을 기준치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파트 청약이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경쟁률도 너무나 치열하고 뭐 10번 20번 해도 안 되니까 아 포기해야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욜로 생활을 하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돈 모아서 내 집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그냥 쓰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팩트를 봤을 때는 8대 1, 7대 1 정도의 물량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물량들이 있고 이런 물량들이 지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예정되어 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포레나 수원 장안 같은 경우도 인동선이 지나가는 그런 물량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원의 물량 중에는 핵심적인 물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서역이라든가 매교역이라든가 핵심적인 역이 있죠. 그런 핵심적인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프리미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들 수원에서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1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14대 1. 그리고 41점의 가점으로 최저점. 최고점은 볼 필요 없어요. 최고점은 최고 높은 점수이고 최저점만 넘어가면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41점이라는 거죠. 이 41점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높은 점수라고 보여지세요? 여기서 보면은 25점, 29점, 41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4개 물량을 더 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시행사업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제가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뭐 교수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희망 고문 해가지고 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다 해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에서 저도 아파트 당첨이 많이 됐고 그리고 주변도 많이 당첨을 시켜줬고 그리고 제 11살 어린 32살의 동생도 지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제 동생이 강남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가지고 당첨돼서 입주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 내 동생의 나이에 맞는 곳에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개발 가치가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9점에도 되잖아.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그죠? 또 4개의 물량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물량을 보면 앞서서 본 물량들을 보면은 너무나 입지가 안 좋은 물량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서울의 물량들을 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 다루었던 물량입니다. 서울의 자양, 하늘채, 베르. 여기 같은 경우에 말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 많았냐면 방 2개에 규모가 작았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뭐 5억대였는데 너무 비싸다. 평수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입지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가치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강변하고 접하고 있고 36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이지도 않는데 지금 이 당첨자 발표일이 11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고도 강일 풍경채가 1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일, 12일이라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3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 발표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저점, 최고점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서 서울 자양, 하늘채, 베르 같은 경우에 367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고도 강일 제일 풍경채는 14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률에 청약 신청을 하면서 내가 가점 20점의 당첨의 꿈을 꾼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아파트 9호선이 생기는 고도 강일 제일 풍경채 누가 봐도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고 공원을 끼고 있고 한강변하고도 가깝고 이런 아파트들 140대 1, 367대 1의 아파트를 가점 20점대의 그 가점을 가지고 당첨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죠, 여러분. 이런 아파트 물량이야말로 60점대가 넘으신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신 부양가족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당첨돼야 되는 물량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량들을. 그런데 내가 가점이 뭐 17점, 15점 그러신 분들이 주택도 한번 사고 팔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하신 분들이 이런 핵심적인 물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시면서 야 60점이 넘네 65점 가점 안 되겠네 이제 그런다는 거죠. 말씀을.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물량들은 무주택 기간이 기신 분들이 핵심적인 물량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그 낮으신 그런 그 가점에 맞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물량들을 선별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같은 경우에도 20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상공역 주변 이제 상공역 일대 7호선 연장선이 있는 부평캐슬 더 샵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20대 1 정도가 됐어요. 20대 1 정도, 뭐 15대 1 정도 이 정도면 여러분 해볼만 한 겁니다. 해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경쟁률이지만 향후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온다거나 또는 부동산의 조정기 또는 침체기 이런 국면에 도래하게 된다면 이런 20대 1의 경쟁률은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온다는 겁니다.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약 경쟁률 팩트를 오늘 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1월, 2월에 진짜 청약 경쟁률을 본 거고 최저점, 최고점을 본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에 이 부평캐슬 같은 경우도 30점대의 최저점에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가점을 가지고 욕심을 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입지를 선정하신다면은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닌 것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당첨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한테 고맙다는 메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핵심적인 물량, 몇백 대 1의 물량들을 당첨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60점 이상의 고점, 가점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약 그 공공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납입 금액, 그 인정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핵심 지역에 내가 자금이 있으면은 구축의 아파트라도 빠르게 매입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점들을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첫 번째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청약 당첨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저점, 최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양동에서 했던 분양 물량하고, 그리고 고덕 강일 그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 그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미션을 하나 드린다면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청약 경쟁률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일풍경채, 고덕 그 제일풍경채하고 자양동에서 분양하는 그 물량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300대 1, 뭐 100 몇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11일, 12일에 발표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청약 홈 사이트를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서 보면은 청약 일정 및 통계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 청약 일정 및 통계라고 하는 자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아파트 분양 정보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아파트에 그 청약을 해서 당첨자가 발표됐었어요. 그런데 그 가점이라든가 청약 경쟁률이 궁금하다. 그럼 인터넷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분양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뭐 스킬도 아니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기술을 하나 알게 되면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 분양 정보 경쟁률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삽입을 시켜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이 당첨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특별공급은 신청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1순위, 2순위의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당첨자 발표일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청약 가점이 최저점은 얼마인지 최고점은 얼마인지 제가 확인한 것처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미발표 난 고덕 제일풍경채하고, 그리고 자양동에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의 입지만 볼게요.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의 입지를 볼 건데, 왜 이 입지를 간단히만 보냐면은 8대1의 경쟁률이 나온 물량입니다. 8대1의 물량. 그 경쟁률. 근데 이 물량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물량이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물량이냐, 핵심적인 물량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아파트는 767세대이고 84제곱미터고,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3년 9월에 분양을 한 아파트예요. 이제 그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간단히만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문학경기장역하고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문학경기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 포레나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했어요.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죠. 그리고 이 앞에 무주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공원을 끼고 있어요. 민간에서 만드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이제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학경기장역에서 세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GTX B 노선이 2022년에 착공 예정이 있고, 여기에 GTX 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 핵심 권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구시가지의 그러한 생활 그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인근의 인프라들이 약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단점. 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는 인프라가 확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지가 여기 좋은 곳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이런 GTX의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 공원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저는 공원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이나 역을 통해서 이 입지의 가치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향후의 가격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분양 가격이 좀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 역하고 GTX에 대한 부분들,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이 연수구 같은 경우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송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8대1 정도의 경쟁률의 그
많지 않는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아파트가 그렇게 뭐 살지 못할 정도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도 훌륭한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통해서 8대1의 경쟁률이지만은 여기에 당첨되신 분이 이제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과세 여건이 됐을 때 2년 후에 3기 신도시 아파트들 입주 시작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공급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어요. 본 청약이 2년 있다 3년 있다 시작하는 거지. 3기 신도시가 지금 사전 청약을 지금 이제 할 뿐이지 바로바로 입주 물량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2년 뒤에 비과세 여건을 받아서 팔고 그리고 추후에 다른 주택으로 또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3기 신도시를 보는 분들은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3기 신도시가 꼭 핵심적인 그런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청약이 답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팩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경쟁이 낮은 물량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야를 너무 집중하시되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곳만을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시야를 조금 넓게 다각화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이전을 하시거나 그런 전략들을 짜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축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핵심적 이거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서울의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수도권의 1급지에 구축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실거주 할 거면은 자기 자본 여력에 맞춰서 청약이 아니라도 그런 지금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막 추천드린다 그러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본인의 삶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축의 아파트들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뭐 안 된다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면 노력하시고 데드라인을 항상 설정하셔서 내가 2년이나 3년까지는 청약에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구축을 매입하겠다. 내 특별공급의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청약을 통해서 한번 실행해보고 나는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 나는 가점도 낮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청약은 힘들 것 같으니까 난 지금이라도 구축의 아파트를 뭐 경매로 매입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뭐 수백 대 1, 수천 대 1이 아니라 8대 1, 7대 1, 9대 1, 10대 1, 15대 1 이런 물량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금이 없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 1억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마이너스 가지고 저도 시작했어요. 저도 마이너스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마이너스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고 종잣돈을 모으고 내가 청약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선정하고 내가 아파트 청약의 그런 목표 가액 내가 그 목표하는 아파트의 금액을 설정하고 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뛰어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요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욕심적인 부분, 너무나 좋은 물량들을 노려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